얘들아, 잠깐 조사할게. 난이도 어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 따라올 만 하겠다. 조금 어렵지만 하면 할 수 있겠다. 끄덕끄덕 한번 해봐. 끄덕끄덕 한번 해봐. 끄덕끄덕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복습해도 못 따라오겠다. 도리도리 한번 해봐. 도리도리 넘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그냥 세모? 나 죽어도 못 따라오겠다. 도리도리 한번 해봐. 나 죽을 것 같아. 선생님, 저 지금 눈깔이 너무 슬퍼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괜찮은겨?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돼. 일단 희망을 주자면 공부한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야. 내가 만든 거니까. 어려운 게 맞고, 일단 두 번째. 어려운 것과 쉬운 거를 지금 적절히 섞어가면서 할 거야. 지금은 또 쉬운 문제를 풀 건데 그렇게 해야 공부할 생각이 들어. 그냥 쉽게 쉽게만 가면 다 아는 건데 공부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 역할이 아니야. 니네를 괜찮아? 기침 많이 하네. 입 잘 가리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해야 공부할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지 니네가. 그지? 쉽게 하면 재미없어. 재밌을 거야. 재밌다 재밌다. 자, 우리 조금 그러면 라이트한 거 한번 가볼게요. 34, 35 갑시다. 요거 한번 풀어봐. 요게 풀린다. 희망이 있다. 이게 풀리면 희망이 있다. 따라올 수 있다 수업을. 34, 30. 10번, 11번. 오늘 좀 뻑뻑했다. 그러면 10번, 11번 별표 쳐놓고 꼭 복습하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주간지 반드시 풀고 주간지.
자, 10번에 이거 수능 문제인데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 이러고 소리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기억에다 써놓으세요. 시선 속도 변화량이니까 뭐 묻고 있는 거야? 도플러 효과 묻고 있는 거지. 자, 기억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뭐만 봐? 야, 너 기억선지 풀 때 행성의 반지름 상관 쓰지 마. 질량이 중요해. 질량만 봐. only 질량. 써놓으세요. 기억은 오로지 질량만 봐. 딴 거 보지도 마. 도플러 효과 영향을 안 주는 건 뭐하러 봐? 다르거나 말거나 영향을 안 주는데 상관이 없지? 다시 디귿선지 뭐 물어보고 있어? 식현상 물어보고 있지. 자, 너 식현상 풀 때는 질량 다른 거 상관 쓰지 마. 아, 행성의 사이즈만 봐. 그러고 있지 지금. 소리쳐주고 있잖아. 너희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잖아. 수능에서. 그때 당시에 니은이 신유형이었어. 니은 때문에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가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니은이 완전히 새로운 선지였던 게 완전 허를 찌른 거야. 난 이게 수능평가원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배우는데 아이들이 그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정밀한 이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웨잉탑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에서 뭘 묻는 거냐면 너 공질중이 진짜 뭔지 알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공통 질량 중심이 뭐야? 둘의 질량비를 내분점으로 하는 지점에 찍힌 질량이 중심이야. 예를 들면 100대 1이라면 1대 100의 지점에 질량이 더 큰 쪽에 찍히는 게 공질중이지. 그러면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한데 하나는 질량이 크고 하나는 질량이 작은 항성과 행성의 관계에서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은데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얘는 그 질량의 비를 내분점으로 하는 지점에 찍히는 거니 당연히 별로부터 멀어지겠지. 허를 찌른 거야, 허를. 지금은 여러 번 나와서 익숙해졌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센세이션했지. 알겠어? 이게 수능 평가원의 성격이라는 거. 넘어가서 57쪽부터는 진화 과정만 보여줄게. 기출에 진화 과정을 선생님이 계속 던져줄 테니까 너희들은 기출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진화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저렇게 나오게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보는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지를 자꾸 예측을 하는 건데 원래 도플러 효과 문제에서는 눈깔 놓고 여기만 많이 물어봤어. 90도 간격으로 4분의 1 주기씩 딱딱 끊어서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전부 수직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 도플러 효과 안 나타나는 순간 그리고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의 속도로 멀어지는 V0 이꼴 VC 특히 V 공전 속도가 전체가 시선 속도가 되는 순간이니까 시선 속도 맥시멈인 구간들만 물어봤었다고. 근데 이 해에 선생님이 요거 예측한 건 이게 벌써 6년 전이거든. 뭐냐면 하나를 맨날 물어봐서 이제 애들이 잘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올해는 여기 말고 딴 데 나올 것 같지 않니? 하고 선생님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지금 이것도 버거워요. 애들이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그 해에 무엇이 나왔냐면 여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기출의 진화라는 거야. 기존에 나왔던 맨날 물어봤던 기출문제 말고 그 그림 안에서 다른데 물어볼 수 있는 다른 포인트. 그럼 그때 당시에 물어봤던 건 이걸 물어봤거든. 이때보다 이때 시선 속도 커 작아 이렇게 성적인 물음. 다시 이때는 공전 속도 전체가 눈깔이랑 나란하니까 시선 속도 맥시멈으로 나오지만 이때는 비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벡터분해 안 된 사람들 이렇게 눈깔 방향이랑 나란한 시선 속도 이것만 도플러 효과에 중요하거든. 이거에 수직인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가 시선 속도 값이 작아지지. 자, 다시 기출의 진화. 정성에서 정량. 야! 정확히 몇 배인데 정확히 몇 배나 작은데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정량에 대한 시도를 할 때는 아름답게 줘야 되니까 특수각을 준다고. 자, 이거
직관적으로 나와줘야 돼. 당연히 벡터분해 해봐야 되지만 작수 같은 경우 그 벡터분해 하다가 시간이 모자란 거거든. 직관적으로 공전 속도에서 시선 속도를 뽑아낼 때는 접선만 잘 그으면 돼. 그 공개면에서 그 순간 접선만 잘 그으면 내 눈깔 방향으로 확 다가오는지 덜 다가오는지가 보여. 이게 만약에 30도의 각도라면 요거는 60도의 각도라면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 직관적으로 나와줘야 돼. 중간에 45도가 있다면 2분의 루트 2 돼? 벡터분해 지금 되지? 이게 30이라면 이 흰색이 V 공전 속도라고 했고 그것은 궤도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나오고 이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공전 속도에 대비하여 이게 몇 분의 몇 배인지 바로 나오지. 돼? 벡터분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하지만 외워야 돼. 마치 이거야. 태풍이나 온대저기압에서 태풍 대체로 북상 온대저기압 대체로 동진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나갈 때 양쪽에서 풍향변화 우리 외우잖아. 개해염 맞지? 풍향변화 양쪽 관측소에서의 풍향변화 외우잖아. 그치? 근데 그거 외우기 전에 먼저 이 풍향의 변화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저기압의 중심으로 불어들어가는 바람으로 먼저 파악해보잖아. 원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하지만 암기도 필요해. 왜?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 자료를 주고 니네들대로 해석하라고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외워야 되는 건 자료 해석 없이 디귿선지 0.1초 만에 개헤엄, 시계 반시계 바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야. 둘 다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에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왜? 지금은 특수가 안 주는 그 미친 문제까지 나왔거든. 그러나 외우기도 해야 돼. 그래야 작수에서 다시 특수각으로 했을 때 1 플러스 1 문제로 30도도 넘고 45도도 넘고 다 섞거나 그럴 때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를 풀어내야 되거든. 나머지를 풀어내는데 시간을 써야 되거든. 벡터 분해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럼 4분 걸려. 그럼 문제 못 풀어. 시간 모자라. 오케이? 자, 특수각 미친 문제 한번 볼게요.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고3 때 다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 61쪽 문제 보세요. 지금 빨리 풀어보자.
볼까? 이은도 다 예측한 거. 작년에 K 만들 때, 재작년도 그렇고. 자, 여기 반띵 빨간 나라 맞아. 왜 드륵드륵 되지? 지금 끝나는 시간이야? 40분에 끝나? 50분이지? 자, 왼쪽 반띵 빨간 나라 맞습니다. 빨간 나라라는 뜻은 관측 파장이 원래 값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조금이라도 길어져 보이는 동네,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동네 맞아. 오른쪽은 파란 나라 맞아. 여기는 나한테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 곳이니까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짧아져 보이는 동네 맞아. 자, 그런데 이제 복병이 있어. 복병이 어디가 복병이냐면 반띵을 해서 여기야. 잘 보세요. 이 지점은 시맥이야. 시선 속도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이 맥시멈이야. 즉, 요 위치에서 보이는 관측 파장은 고유 파장의 파장 변화량이 맥시멈인 위치야. 자, 숫자로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500나노미터짜리 빛이 550으로 보이는 위치야. 자, 그런데 이 지점은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측 파장 이꼴 고유 파장이지?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500으로 보인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550이었다가 5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측 파장은 점차 짧아진다라고 얘기해야지. 짧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청편인 걸 나타내? 아니, 청편이라는 거는 원래보다 짧아지는 게 청편이야. 여기는 원래보단 다 길어. 그런데 이전보단 어때? 이전보단 그 다음이 어때? 연속적인 변화를 물어볼 때는 관측 파장 점차 짧아지는 거 맞잖아. 이해되냐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복병이지 지금. 왜? 이 지점에서는 황색 편의가 최대라니까 지금. 그럼 관측 파장이 어떻게 나타나? 관측 파장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짧게.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짧아진 값으로, 예를 들면 500에 50이면 여긴 450으로 보이는 동네라고. 그런데 이 지점에선 내 눈깔 방향이 전부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으로 보이고 여긴 500으로 보이는 동네라고. 이해돼? 그럼 관측 파장 점차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길어진다라는 표현이 적편인 걸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 이전보다는 그 다음이 어때요? 연속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건데 그 순간이 아니라. 이해되겠어? 자, 디귿선지 한번 해결해 볼게. 이건 별이고 이건 행성이야. 자, 이렇게 어려운 신유형의 문제가 나올수록 수능은 문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선생님은 그걸 구조화라고 얘기하는데 구조 파악만 하면 진짜 쉽거든. 그냥 문제 써주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돼. 예를 들면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중심별의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4.2배라고 하였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식현상이 끝난 직후의 시점선이 그렸어. 행성이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 식현상 일어난다 행성 나간 그 순간이지 지금. 그 시점에서의 공전 속도 대비 시선 속도를 묻고 있잖아. 몇 분의 몇 배인지. 아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처럼. 이해돼? 그럼 이 지점에서 행성이 순간적으로 공전하는 공전 속도 벡터를 그리고 싶으면 접선을 그리라고 했고,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 접선을 상상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면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잇는 라인의 수선을 그리면 돼. 이게 V0이야. 이게 V0. 선생님 왜 별인데 행성으로 해요? 별이랑 행성이랑 대칭이잖아. 그래서 닮음 삼각형이 나와. 그러니까 비율은 어차피 똑같아. 근데 별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별은 쬐끔씩밖에 안 움직이니까 벡터 분해하기가 쪼잔시려서 힘들어. 그래서 행성으로 분해한 다음에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 크기는 어차피 똑같아. 닮음이니까. 그럼 다시. 이 중에서 내 눈깔 방향에 나란한 속도 벡터만 중요하다니까? 이 벡터 분해가 돼야지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내 눈깔에 나란한 것만 필요해.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설정했을 때 사인 세타가 크게 나온다고. 여기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횡성의 반지름으로 갖고 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사인 세타 뭐 나와? 사인 세타는 크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벡터 분해를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지 4.2 얼분의 뭐 중심별의 반지름 더하기 행성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사인 세타가 필요하냐? 내가 이거 대비 얘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봐봐. 벡터 분해를 할 줄 안다. 정말로 시선 속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수직인 관계 알고 이게 세타라는 거 파악되잖아. 여기에 사인 세타 나오잖아. 이 사인 세타는 B 공분의 BC지. 이해돼? 선생님 어쩔 땐 사인이고 코사인이에요? 그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려 죽지. 이것도 세타를 여기다 제시해 주느냐 아니면 눈깔 방향 반대로 주고 또는 세타를 여기가 아니라 반대의 세타를 90-세타의 지점에다가 세타를 제시해 주냐에 따라 또 사인 코사인 달라져. 사인 코사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벡터 분해가 되는지 시선 속도 파악이 되는지가 중요해. 이런 문제 엄청 많이 풀어볼 거야 이제. 연습은 시켜야 되니까. 작년엔 다시 특수강으로 회귀했어. 왜냐면 작년에 이런 거 냈다가 이제 죽지. 이거 오답률 90%였는데 잡혀 들어가신단 말이야. 낼 수가 없었지.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더 변별을 할 거야. 왜냐면 작년에 40점이 3등급 나왔거든. 말이 안 되지. 40점이면 잘한 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변별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일 좋거든. 오답률 90%의 문제였지만 한 번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내겠다 하면 낼 수 있거든. 이해되겠어? 63쪽 7번. 어려워요. 선생님 만든 거라서. 자,
보자. 이제 진짜 좋아. 진짜 획기적으로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진짜 기가 막혀. 봐봐. 일단 문제 왼쪽 그림의 상황은 너네들이 관측자 입장에서 별과 행성을 보고 있는 거고 행성이 별의 턱을 싹 쓸고 지나가는 상황. 여기서 하나만 5개념이 꼭 있더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별인데 별의 요 앞머리 라인을 따라서 눈썹 라인을 따라서 행성이 싹 앞으로 지나갈 때가 있잖아. 그럼 이때 행성이 여기를 지나간 다음에 뒤로 가면 천사 고리처럼 이렇게 위에서 뺑글뺑글 돌까? 응 하면 안 돼. 얘들아,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행성이 별을 중심으로 도는 건 별이 자기의 중력 방향으로 행성을 끌어잡아 당긴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 천사 고리처럼 행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 그럼 별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야. 별을 중심으로 돌려면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별의 구 안에 그 구심점 있지. 거길 지나야 돼. 공궤면이. 근데 천사 고리처럼 돌면은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구심점 가운데를 지나는 게 아니라 요 머리통의 가운데, 뇌의 가운데 여길 지나잖아. 안 되지. 행성이 앞으로 쓸고 지나가면 뒤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공궤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그려주는 게 앞머리를 쓸고 지나가는 그림이거든. 그럼 마찬가지야. 지금 턱을 쓸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본 거야. 턱을 쓸고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얘가 뒤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궤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일단 상황 파악이 됐어? 그럼 다시 문제 발문에 수능에서는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뭐가 몇 배 이렇게 나온 거를 선생님이 한번 꺾은 거야. 항상 기출은 그렇게 변형하니까 행성의 반지름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럼 행성의 반지름에 대하여 그럼 행성의 반지름을 얼 놓고 중심별의 반지름은 10얼이야. 발음 조심해라. 10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그것의 55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공궤면이 내 눈깔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억각의 관계로 여기도 세타가 되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나오거든? 맞아? 여기서 사인 세타는 55얼분의 얼 더하기 10얼. 발음 조심. 그럼 이거 5분의 1 나왔지? 잘 봐.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디귿선지를 푸는 거야. 디귿선지에서 V는 자 V 문제 발문 조건 잘 읽어. 문제 기호를 잘 읽으면 V는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아까 우리가 파악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이게 내 눈깔 방향이고 눈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세타만큼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 아까 요거 이해 못한 사람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지. 이게 내 눈깔 방향이고 공궤면이 이게 기울어져 있다고 세타만큼. 그러면 얘가 열심히 여기서 뱅글 돌 때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온다고 해도 시선 속도는 내 눈깔에 수직인 거 안 된다고. 내 눈깔에 나란한 요거밖에 안 된다고. 어디 갔어? 요거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서 코사인 세타 흰색은 V0이고 빨강색은 뭐야? V10라니까 내 눈깔 방향에 나란한 시선 속도 수직인 거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B0분의 B신데 문제 발문 조건에서 C를 위로 줬으니까 그러면 사인 값을 통해서 코사인 잖아. 사제 더하기 코젠 1이잖아. 기가 막히지?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돼? 지금 이게 막 연계가 되는 게 보여? 지금 느낌이 좀 와? 복습 잘해봐 올해 이번 주에.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다 알아듣고 있어. 복습만 하면 돼. 숙달만 하면 돼. 알겠지? 아, 얘들아 64쪽 별표 치고 이거 꼭 풀어봐야 돼. 이게 뭐냐면 가그림은 평가원의 빈출.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했던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공개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벡터 분해가 자유자재로 된다면 디귿선지가 0.1초 만에 풀려. 앞에서 연습했던 걸 잘 복습한 다음에 이게 빠르게 풀리는지 파악. 돼?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만 설명해주고 끝내면 안 될까? 지쳐? 이거 하나만 해볼까? 아, 빨리 봐봐. 넘겨봐. 이거 하나만 하자. 67쪽이 니은인데 니은 별표 쳐놓고 니은은 읽자마자 x가 나와야 되거든. 니은은 읽자마자 x가 나와야 돼. 이건 고민도 할 시간도 없어. 기억선지는 적식청으로 개빨리 푸는 거야. 선생님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지금 계속 알려주지. 꿀팁을. 적식청으로 개빨리 풀고 니은도 개빨리 풀어. 왜냐면 서로 다른 파장의 흡수선에서 나타나는 파장 변화량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의 시점에서 속도는 하나로 결정되는데 이 니은이 작수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허블 법칙에서 적용되는 그 수식을 가지고 웨잉탐으로 그대로 가보는 거야. 요거 한번 보세요. 고유 파장이 1, 2인 두 개의 흡수선이 있어. 서로 다른 두 파장이야. 그리고 어떤 은하가 나한테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어떤 은하는 나한테 2배로 멀리 있는지 이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그럴 때 선생님이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에서 관찰되는 고유 파장이 1인 관측 파장을 2라고 제시해줬어. 그러면 나머지 x, y, z가 다 나와. 봐봐. 어떤 사람은 파장이 짧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파장 짧은 거 싫어. 나는 파장이 긴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건 개취잖아. 개취에 따라 서로 다른 두 빛을 선택해서 하나의 은하의 후퇴 속도 구할 때 이게 다르게 도출될 이유가 있냐? 그냥 똑같이 도출되나 뭐냐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는 적색 편의는 여기다 c만 곱하면 후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그럼 고유 파장이 1인 빛을 선택한 사람은 파장 변화량은 항상 관 빼기 평, 관 빼기 고. 그럼 2 빼기 1이잖아. 이 값이 나는 긴 빛이 좋아. 나는 빨간 빛이 좋아. 긴 파장의 빛을 선택했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x가 뭘로 도출돼? 4로 도출이 된다고. 돼? 그럼 마찬가지야. 이건 2배로 멀어진다며. 그럼 적색 편의가 2배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1분의 고유 파장 분의 y 빼기 고유 파장. 이 값이 얘에 비하여 2배가 돼야 된다고. 이게 되겠어. 그럼 y는 얼마야? 3이 되고 z는 얼마야? 6이 되겠지. 잘 봐. 고유 파장이 길수록 팍이야. 고유 파장이 길수록 더 뒤로 팍팍팍 밀려서 파장 변화량이 더 많이 변해. 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하나의 후퇴 속도로 결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 고유 파장이 길수록 파장 변화량도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고유 파장이 짧은 빛은 파장 변화량도 짧아야 둘이 또잇또잇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고민도 할 것도 없이 빨리 쳐야 된다고. 이해돼? 봐봐. 이거를 문자로 한 번만 정리해 줄게. 문자로 한 번만. 이게 람다 A라는 빛이고 람다 B라는 빛이야. 관측 파장은 람다 A에다 프라임을 다 붙여놨어. 그럼 관측 파장 아까 얘기했지? 고유 파장에 파장 변화량을 더한 만큼이라고. 잘 보세요. 이 파장 변화량은 적색 편의의 식에 의거하여 적색 편의에 대한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적색 편의 곱하기 고유 파장.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델타 람다 대신에 z 곱하기 람다 a를 집어넣을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람다 a로 묶이게 생겼어? 이렇게 z 플러스 1 맞아? 관측 파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 람다 b는 관측 파장이 어떻게 나와?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b 프라임은 람다 b의 z 플러스 1로 나오지. 이게 지금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고유 파장이 애초부터 길면 더 팍팍 변해서 더 팍팍팍 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단 얘기야. 잘 들으세요. 여기서 미기출 요소. 이거는 이미 수식적으로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문자로 나온 건 아니지만 숫자로 이미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런데 이 안에서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게 기출문제 분석하다가 기출문제는 막 4774, 5881 막 훨씬 더 값이 복잡하지. 선생님 지금 간단한 정수비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 파장 차이의 변화가 아직 안 나왔어. 잘 봐. 파장의 차이의 변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두 파장의 차이는 람다 B 빼기 람다 A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두 파장의 차이, 사이 간격은 람다 B 프라임 빼기 람다 A 프라임이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파장의 차이의 변화라고 했지.
델타를 구하려면 항상 관측값에서 고유한 값을 빼줘야지 변화량만큼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람다 B 프라임과 람다 A 프라임의 차이인 파장의 차이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빼기 요거를 하면 되겠네. 고유한 값을 빼주면 변화량이 되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것 빼기 이걸 했을 때, 즉 이 관측 파장에 대한 수식 둘의 차이와 얘를 빼면, 지금 봐봐, 수식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 이 차이와 고유한 값을 빼줌으로써 변화를 구하면 z에 관해서 이쁘게 묶일 거 보여? 보여? z에 관해서 묶이면서 람다 b 빼기 람다 a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놀라운 건데, 관측 파장의 차이의 변화도 z에 정확하게 정비례. 비례나라. 허블 법칙은 비례나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이 델타 람다가 z에 비례했잖아. 당연히 그 차이를 구하면 당연히 z에 비례하게 나오지. 비례나라니까 아름다운 놀라운 비례나라.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나왔어. 조심해. 관측 파장은 적색 편의의 정비례 아니? 아니지. 정비례는 아니지. z 플러스 1에 비례하지. 왜? 관측 파장이라는 건 고유 파장을 더해줘야지 만들어지는 값이니까 1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 그런데 그것의 차이, 델타를 구한다고 하면 항상 적색 편의에 비례한다고. 이해되겠어? 자, 오늘 강의 선생님이 밴드에 보관해놓고 그 다음에 밴드에 보관해놓은 게 한 일주일인가 2주 지나면 사라져.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다시 좀 천천히 듣고 싶다. 그러면 밴드 영상 보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다. 그럼 선생님 유튜브로 들어오면 다 있을 거야. 그리고 못 찾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다 연락하면 돼. 오케이? 복습이 필요할 거야. 오늘 아마. 속도가 좀 빨랐어서. 됐으니까 오케이. 고생했습니다.